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화를 드리는 아름다운 식물과 책을 만나는 힐링북 TV 향기로운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경계에서 방황하며 끊임없이 내면을 탐구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고향인 독일의 국화이자 섬세한 꽃잎과 아름다운 빛깔이 매력적인 수레국화 키우는 법과 숨막히는 기독교적 경건주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이상보다 남의 기대에 맞춰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린 듯 신음하며 살던 청소년기를 회상하며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핍진하게 담아내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무한 경쟁 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한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헤세의 자전적인 성장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소개해드릴게요. 누구나 바라는 행복이란 꽃말을 가진 수레국화는 꽃을 가득 실은 둥근 꽃차례가 수레바퀴를 절로 연상시키는데요. 노지에선 봄, 가을 파종하여 키우지만 실내에서는 한여름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씨를 뿌려 키우실 수 있습니다. 발화 온도는 15에서 20도로 발화율도 좋고 쑥쑥 자랍니다. 물은 주 2회 햇빛과 바람이 좋은 곳에서 키우시면 씨앗을 뿌린 자리에 이듬해 다시 꽃이 피어 자연 발화율도 높습니다. 꽃색도 청초한 푸른색, 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 다채로워 주변을 신비롭고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꽃이 진 후에도 토양으로 환원되어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비식물로 꽃은 샐러드나 말린 뒤 허브차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뇨작용과 기침 등의 효과가 있고 청색 염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니 여러모로 고마운 친구입니다. 수레국화처럼 매력적인 작품을 꽃피운 괴테,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마리아 릴케, 미하일 엔데 등 뛰어난 작가와 사상가의 나라 독일에서 1877년 유서 깊은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고 작가의 길을 걷기까지 수많은 성장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헤세가 29살이 되던 해인 1906년 발표하여 처절했던 자신의 10대 시절을 회상하며 방황과 좌절, 고뇌를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 지금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자전적 성장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소개해드릴게요. 독일 슈와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에 한스 기벤라트라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낚시와 수영, 토끼 키우기 등 대자연과 호흡하며 자유롭게 뛰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그에게 큰 기대를 건 아버지와 목사, 교사의 바람대로 그는 유년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두통이 날 정도로 공부에 매진하여 출세를 위해 그 앞에 놓인 주시험을 통과하여 성직자 양성학교인 마을브론 신학교에 2등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마을브론 신학교 생활은 엄격한 규율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자연성과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순종하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숨막히는 분위기로 이곳에서 한스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같은 방에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만 늘 외톨이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규격화된 제도 교육이 심어놓은 입신양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만 반항적인 시인기질을 가진 같은 방 친구 헤르만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점차 모험생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일러는 공상이 많고 시를 즐기는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으로 외적으로는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한스와 어울리지 않는 듯 했으나 내적으로는 그동안 억압된 한스의 고독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톡톡 튀는 천재적인 영감으로 충만한 하일러에게 한스는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하일러는 선생님들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반항하다 결국 기숙사를 탈주해 퇴학당하고 학교에 전설이 됩니다. 우정을 소중히 여긴 한스는 학교에서 더욱 고립되고 성적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무시와 비난에 신경 쇠약까지 앓게 되어 피폐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스는 피로와 악몽,
두통에 시달리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유년을 그리워하며 방황하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에마라는 여성을 만나 심장이 요동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깐 그를 희롱한 채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한스는 괴로움 속에서도 친구 아우구스트의 도움으로 기계공장에 취직해 견습공이 되지만 사흘 후 친구가 첫 주급을 받고 한턱 쏘겠다며 데려간 기계공 파티에서 술에 취해 혼자 집에 돌아오다가 강물에 휩쓸려 다음날 물속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결국 한스는 선택인지 우연인지 사고인지 모를 허무한 죽음으로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지고 맙니다. 헤세의 영혼의 자서전과도 같은 이 책은 실제 헤세의 삶과도 밀접합니다. 모범생의 반듯한 수재였던 헤세가 집안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작품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마을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여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가문의 기대주가 되는 것까지는 순탄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기호나 재능, 천부적 소질을 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래를 펴지 못하고 억눌려 있던 헤세의 시적 재능이 기숙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개성에 대한 몰이해에 부딪혀 큰 충격을 받자 더욱 강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오히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꿈꾸는 밑불을 지펴줍니다. 이 과정은 마을브론 신학교 입학 이전의 헤세의 모습과 꼭 닮은 한스가 또 다른 헤세의 모습을 지닌 하일러를 만나 점점 그에게 끌려가는 과정 속에 잘 드러나는데요. 엄격한 규율과 도식적인 교육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도주를 시도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하일러의 모습은 신학교 재학 7개월 만에 학교와 신학과 전통과 권위라는 거대한 힘에 대한 고발자나 비판자 역을 자처하며 학교를 자퇴한 헤세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10대 시절의 모범생 헤세는 죽고 신학교 담장을 벗어나 하일러처럼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쓰는 사람으로 거듭난 자신의 삶을 한스의 죽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한스의 죽음은 아픈 시간을 겪으며 자신의 색깔로 살기 시작한 헤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굴림당하는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리면서 겪게 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지금껏 겹치던 한스와 헤세의 모습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궤를 달리해 한스는 죽음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는 반면 하일러처럼 탈주에 성공한 헤세는 85세까지 장수하며 훗날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대문호가 되어 인류의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받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인생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자유를 찾아 여행을 떠나길 갈망하는 또 하나의 한스이자 하일러인 당신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잣대, 권위와 물질의 수레바퀴에서 굴림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내 인생의 수레를 주체적으로 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